첫 번째는 다원자 이온입니다. 다원자 이온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다원자 이온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은 암모니아 분자와 수소 이온이 있어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분자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성질을 띠지 않고, 수소 이온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H+로 표현을 했죠. H+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전하를 띠는 것으로부터 전하를 띠는구나 알 수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암모니아랑 수소 이온이 결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결합한 상태면 이 물질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이런 식으로 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거를 우리는 다원자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우선은 여러 개의 원자들이 있기 때문에 다 원자이고, 이온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까 수소이온의 양전하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하를 떼어서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다원자 이온은 어떻게 이온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우선 이 다원자 이온을 이루는 원소들의 기호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밑에 오른쪽 하단에 각 원자의 오른쪽 하단에 이런 식으로 원자의 개수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는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얻은 개수를 적은 다음에 양전하인지 음전하인지 전하의 종류를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알겠나요? 이런 식으로 다원자 이온을 이해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온들이 결합한 물질들을 볼 건데요. 우리 실험을 통해서 고체 염화나트륨과 이 고체 염화나트륨을 물에 넣어서 만든 수용액을 공부했었죠. 이 염화나트륨 물질의 화학식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여러분들 계속 염화나트륨이니 염화칼륨이니 염화칼슘이니 이런 물질들이 되게 나왔죠. 이런 것들을 우리 안강 생성할 때 화학식으로 많이 접했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염화나트륨은 선생님이 계속 화학식을 NaCl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이렇게 NaCl이라고 하는 거는 이 양이온이나 음이온을 가지고 나타낸 건데, 우선은 앞에다가 양이온을 적어주고 그리고 뒤에다가 음이온을 적어줘요. 근데 이때에는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결합을 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는 중성을 나타내게 되고, 물에 넣지 않는 이상 전기가 통하지 않죠. 그래서 이 결정 상태에서는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NaCl 전하를 따로 써주지 않고 NaCl로 나타내고, 이걸 읽을 때에는 음이온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양이온을 나중에 읽어서 염화, 나트륨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이온을 붙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화학식이랑 분자식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화학식이 분자식보다 좀 더 큰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화학식이 분자식을 포함하고 있구나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염화나트륨은 분자가 아닌 거 알고 있죠? 염화나트륨은 이런 이온들이 결합해서 계속 이어져서 결국 소금 결정을 만드는 것처럼 결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앙금 생성 우리 배웠는데 앙금 생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앙금 생성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앙금들 이 세 가지는 외워줘야 되는데요. 여기 염화은, 아이오디나 납, 탄산, 칼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이온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양이온을 읽죠. 그리고 화학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양이온과 음이온도 선생님이 여기다 적어봤어요. 근데 이때 주의해야 할 거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둘 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중성이 되려면 그냥 1대1 비율로 섞이면 되지만 이 아이오디나 납 같은 경우는 양이온은 2 플러스, 음이온은 마이너스의 전하를 가져요. 그래서 1대1이 되지 않고 1대2가 되어야지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겠죠. 그래서 2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곱하기 2가 돼서 얘네들이 정기적으로 중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탄산칼슘 같은 경우는 양이온이 2 플러스, 음이온이 2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두 개가 더해지면 그냥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1대1의 비율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앙금 반응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염화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얀색이겠죠. 그리고 아이오디나 납은 노란색, 탄산칼슘은 이런 식으로 흰색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온 모형과 이온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숙제 내줬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수행을 한 친구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친구도 있어서 준비를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수행한 거를 보면 선생님이 베스트도 뽑았지만 워스트도 뽑아봤어요. 과제를 보면 원자핵의 전하량을 보면 이 전자의 개수가 달라짐에 따라서 원자핵의 전하량도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온식도 나타내줬고 이 친구는 아예 이온식을 적어주지도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이온이 형성될 때는 원자핵의 전하량은 변하지 않고 전자의 개수만 달라진다. 이거를 꼭 명심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수행한 결과를 보면 실제로 적으려면 우선은 원자핵 같은 경우는 원자핵의 전하량 같은 경우는 그대로 써줘야 하고 여기 보면 전자의 개수가 하나 이렇다고 했을 때는 여기 3개 중에서 리튬 원자 같은 경우는 2개가 됐을 거고 산소 원자는 전자 2개를 얻었으니까 전자가 10개가 되겠죠. 표현을 해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온 모형을 그려줘야 했고 그러면 우리가 이온식은 어떻게 쓸까요? 선생님이 그때 설명을 했었죠. 우선은 이 전자를 잃거나 얻은 원자의 원소 기호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잃어버리거나 또는 얻은 전자의 개수를 써준 다음에 그 옆에다가 전하의 종류를 쓰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 리튬 원자였으니까 먼저 리튬의 원소 기호를 써주고 얘 같은 경우는 전자를 한 개 잃었대요. 잃었기 때문에 하나를 쓰면 되는데 우리 1 같은 경우는 생략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을 생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하 같은 경우는 지금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3인데 전자는 지금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자 1개당 전하는 마이너스 1에다가
전자의 개수는 2개니까 전자의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2가 되고 이 2개를 더하게 되면 플러스 1이라는 전하가 나와요. 그래서 이 리튬 원자가 전자를 한 개 잃어서 만들어진 이온은 이렇게 플러스의 전하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산소 원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선은 원자에게 전하량은 플러스 8이고 그리고 전자를 2개 얻었으니까 전자 한 개당 전하는 마이너스 1에다가 원래 전자가 8개 있었는데 2개를 얻었으니까 전자의 개수는 10이 되고 그래서 전자의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10이 되고 이 2개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의 전하를 갖게 되죠. 그래서 우선은 이 이온식을 쓸 때에는 원소기호 먼저 써준 다음에 잃어버린 또는 얻은 전자의 개수를 써주고 그 다음에 전하를 써주면 됩니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